네, 다시 이어서 가겠습니다. 아까 을사의병까지 얘기하고 끝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어서 정미의병. 1907년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해산된 군인들, 그리고 고종도 강제 퇴위당했고요. 자, 그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부대에 합류하게 되면서, 의병들이 아주 조직적이고, 그리고 전투력이 좀 세지게 됩니다. 기존의 의병은 사실 뭐 전투력이라고 해봤자 크게 뭐 조직적이지도 못했고요. 하나의 군대라고 보기엔 좀 어려웠죠. 사실은 지졸들을 모아놓은 상태였는데 해산된 군인들이 합류하게 되면서 전투력도 좀 세지고 좀 더 체계를 갖추게 되면서 의병 전쟁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13도 연합부대를 결성을 했고요. 총대장인 이인영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을 진공 작전을 통해서 서울로 진입하려고 하는 작전을 폈습니다. 네, 사전에 좀 계획이 발각이 됐고 일본군의 선제 공격으로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보복을 해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없도록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고 가혹한 이제 의병 학살하는 사건들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의병부대는 국내에서 활동하기엔 좀 어렵다 해서 간도와 연해주로 이동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의병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실패하게 된 거지만 이게 이어져서 국의 독립투쟁, 독립군까지 이제 이어진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남한 대토벌 작전 이후에 폐허가 된 마을의 모습입니다. 참혹하죠. 네, 이렇게 본보기로 의병들을 다 목매달아 놨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끔찍합니다. 의병들의 모습이고요. 의병들 머리가 다 똑같죠. 자, 그 다음 한편으로 우리의 실력을 키우자는 애국계몽운동 같은 경우는 여러 단체들을 좀 중점적으로 비교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보안회 같은 경우는 항무지 개간권 요구했던 일본의 토지 약탈을 저지하는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헌정연구회 같은 경우는 헌법정치연구회입니다. 헌정연구회는 의회제도 중심의 정치개혁을 주장을 했고, 이게 더 확대돼서 대한자강회 같은 경우는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운동을 하다가 강제로 해산을 당했죠. 자,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애국개몽운동 단체랑 좀 다르다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신민회라고 했죠. 그래서 1907년에 만들어진 단체고요. 이 단체는 나중에 1927년에 만들어지는 신간회랑 구별을 해야 됩니다. 신민회는 기본적으로는 실력 양성 운동, 애국계몽운동 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대성학교와 오산학교 이런 거 만들기도 했고, 그리고 태극 서관과 자기회사를 운영하면서 뭐 교육하는 거랑 산업을 육성하는 거 이런 거는 뭐 기본적인 애국계몽운동 단체와 똑같습니다만 조금 다른 점이 만주의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고 요게 이제 처음에는 신흥 강습소라고 신흥학교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준비했다는 점이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신민회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독립운동에 나서서 실제로 무장투쟁을 해야만 우리가 독립을 쟁취할 수 있을 거라고 봤던 그런 단체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실패를 하게, 일단 국내에서는 좀 해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이라고 일본이 우리 뭐 근대화한다는 명목으로 대한제국에 굉장히 많은 차관,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진 빚이 한 1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돈을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돈이겠죠. 자, 이거를 갚아서 경제적 자주성을 되찾자라고 하는 게 국채보상운동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대구에서 시작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꽤나 많이 모았죠. 한 600만 원 가까이 모았는데 일본의 반대로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될 점은 IMF 금모으기 운동의 원조격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이 당시는 더 힘들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뭐 금주한다든지 금연한다든지 그리고 반찬 가짓수를 줄인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아주 힘들게 돈을 모아서 모금 활동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특히나 당시 굉장히 좀 천시 당하던 이 최하층민이라고도 볼 수 있었던 기생 같은 경우가 많은 폐물, 장신구를 갖고 있었는데 그런 걸 이제 다 모금에 내놓으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점.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여성운동으로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걸 좀 한번 봐두면 좋겠습니다. 자, 의병부대 활동 한번 봐두시고요. 자, 요거는 우리 넘어가죠. 자, 이제 일제강점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는 우리 1910년대, 1920년대, 그리고 1930년대 이후로 시기를 나눠서 볼 수 있고요. 1910년대의 이제 요 시기에 나타난 정치, 사회, 그러니까 일본의 통치는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점, 그리고 경제적인 수탈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에 맞서서 국내외, 우리의 독립운동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걸 이제 비교하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통 우리는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1920년대는 문화통치 시기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 다음 1930년대 이후는 민족말살 통치라고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비교하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는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무단통치 시기는 말 그대로 무력으로 아주 강력하게 힘으로 찍어 누르는 통치였다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이 병합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강압적으로 아주 반발을 찍어 누르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뭐 지배하게 됐으니까 지배하는 기구가 생겨났겠죠. 이게 조선 총독부라고 하는 것이고, 이 총독부는 우리 기존의 황제가 아주 많은 권한을 다 갖고 있었잖아요. 그걸 뭐 황제와 다름없는 조선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총독이었습니다. 이 총독은 육해군 대장 출신으로 군인 출신이 이제 임명이 됐고요. 그리고 헌병경찰제, 또 군인입니다. 군인경찰이거든요. 이 헌병경찰제가 실시가 되면서 우리 민족을 일반적인 경찰이 아니고 군인경찰들로 아주 일상생활까지 감시하는 형태가 이루어졌고요. 이 이제 헌병경찰 같은 경우가 단순하게 뭐 다른 사무들도 하지만 일반 행정 사무까지 다 담당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내밀하게 조선인들을 감시하고 탄압했던 그런 정치가 나타났고,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조선인에게만 적용했던 태형령, 조선 태형령이라고 하는 것과 또 이 헌병경찰은 직결처분권이란 걸 갖고 있었죠. 그래서 재판 없이도 자기들 마음대로 심판해서 처벌을 내리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억압해서 정치적인 자유를 박탈했던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조선인들이 대놓고 뭔가 독립운동을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밀결사 조직체들이 많이 나타났고요. 배고인 사건 요거는 우리 수업 때 다루지 않았는데 신민회를 해산시킨 하나의 일본이 조작 사건이다 정도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총독부 건물이고요. 당시 초대 총독이었던 데라우치입니다. 이게 태영. 자, 그리고 우리 경제 수탈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건 토지조사 사업과 회사령을 볼 수 있는데, 토지조사 사업은 말 그대로 토지를 조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정한 토지세 부과와 그리고 토지 소유관계 근대적 정리를 한다는 명분으로 실시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영토를 빼앗기 위한 조사였다. 그리고 식민 통치하는데 재정 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정확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한 내 신고제, 기한 신고제 이런 걸 해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토지를 빼앗기게 됐고요. 그리고 미신고된 토지들은 다 가져가게 됐습니다.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 이런 것들도 총독부의 소유로 다 넘어가게 됐고요. 그걸 이제 동양척식 주식회사라고 하는 자기들의 하나의 기업체를 만들어서 요걸 조선 최대 지주로 성장시켰던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당시 조선의 농민들은 기존에 갖고 있던 소작권이라고 하는 걸 보장받지 못하게 되면서 식민지, 지주제에 아주 최하층의 소작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많은 일본인 지주들이 진출하게 됐고요. 그래서 일본은 아주 싼 값에 이 우리의 땅들을 빼앗아 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민족 자본을 이제 성장하는 걸 막기 위해서 회사 설립할 때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회사령을 실시하기도 하죠. 아주 까다롭게 허가를 해주고, 허가를 하더라도 총독이 마음대로 또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당시 국내 이제 민족운동 같은 경우는 비밀결사 조직으로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국외 독립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신민회가 신흥강습소라고 하는 걸 신흥학교 우리 배웠죠? 그걸 설립을 했고 이게 신흥무관학교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독립군들을 많이 양성하게 됐고요.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3.1운동 하면 아주 대표적인 게 이제 1910년대 가장 대표적인 항일운동은 우리 3.1운동이죠. 3.1운동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3.1운동이 일어난 데 아주 큰 영향을 끼친 건 윌슨이 제창했던 민족 자결주의죠. 식민지 민족에게 희망으로 비춰졌는데 실제적으로는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의 식민지에게만 적용됐던 것이죠. 그걸 몰랐던 우리는 이 민족 자결주의 희망을 품고 3.1운동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보다 앞서서 일본의 도쿄에서 한국인 유학생들 중심으로 2월 8일에 먼저 독립선언이 일어나기도 했죠. 각 민족은 스스로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라고 하는 게 민족 자결주의이죠. 스스로 결정한다는 거죠. 28 독립선언의 주역들이고요. 시간이 좀 애매해서 일단 여기까지 끊겠습니다.